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면서요? 예. 네. 그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그 정규군, 예비군은 물론이고 네. 시민들까지 군사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용군으로 지원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일단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네. 스탈린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생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스탈린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러시아는 좀 달라 보입니다. 스탈린은 원래 좀 부정적인 이미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러시아 안에서는 좀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 푸틴이 정권을 잡은 뒤로 스탈린을 다시 띄우는데 좀 애를 썼습니다. 예. 그 이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서구를 못마땅해 하면서 역사학자들한테 현대사를 다시 써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 소위 이제 스탈린 미화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러시아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실시합니다. 그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근데 이 질문에 1위가 스탈린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2위는 푸틴이었습니다. 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자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요즘 그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 하고도 사실은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네.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 러시아 출신의 동양학자인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 중에 소련 시절보다 더 힘들어진 지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소련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힘들어도 소련 연방으로 회귀하기는 싫다는 거죠. 근데 랑코프 교수에 따르면 그중에서 가장 거부감이 큰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어떤 그 숨겨진 역사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선 이제 보면 스탈린의 소련은 히틀러보다 먼저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를 만들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막 집어넣고요.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련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후진적 농업 국가였던 소련이 단시간 내에 강력한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게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1918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레닌이 그냥 군대를 보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오른팔 카가노비치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문화를 말살시키는 데도 앞장을 씁니다. 자기가 출신이면서? 예. 1931년에 우크라이나인 약 9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야, 진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일 것 같아요. 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런 반감이 또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좀 보면 네. 유럽에서 손에 꼽히는 곡창지대고요. 그리고 이제 별명이 유럽의 빵 공장입니다. 그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지방의 농산물을 수탈해서 산업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소련이 사실은 실제로 산업화에 급격하게 빨리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아 사태를 겪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홀로도모르라고 불립니다. 이 희생자 숫자만 놓고 보면 홀로코스트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소 300만, 최대 1100만까지 보거든요. 이야. 이 홀로도모르와 홀로코스트의 공통점은 예. 고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누군가는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개인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경제 발전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게 소련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 이런 게 알려지면 또 그때에도 비난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월터 듀란티라는 기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스탈린한테 착 달라붙어서 그 소련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1933년에 기사를 썼는데 소련에는 기아로 죽은 사람도 없고 기아 자체도 없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뒤에 또 누군가 진실을 폭로하잖아요. 예.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소련에서 기아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과장이거나 악의적인 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서구 세계에서 이 거짓 기사가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믿었군요. 이런 기사를 썼는데 보면 진짜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해지는데요. 지금 상황이랑 진짜 좀 겹쳐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1933년에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 있는 합동국가정치보안부에서 어떤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한 경찰관이 마을을 순찰하다가 손이 이제 피로 물든 두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중 7살 아이가 방금 말을 잡아먹었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고기를 보여주는데 썩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말 시체를 파내서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도 너무 이제 혹독했습니다. 같은 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농장 구성원들은 적어도 1년에 500일을 일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년에 500일이요? 예.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500일을 일해요? 하루 노동 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도 기아가 극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그냥 픽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시골과 도시를 방황했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네. 보고서에 보면 아이들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더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듣고 있는데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총 들고 내가 나서서 러시아에 저항하겠다 하는 이유가 이제 진짜 좀 납득이 되네요. 근데 러시아에서 한 번 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원조를 요청했는데 유엔을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을 철회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유엔 상임 이사국이 러시아가 있잖아요. 절대로 승인 못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못됐다 진짜. 끝까지 괴롭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첫째 이제 은폐된 진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란 요소를 배제하고 성과에만 집착하는 왜곡된 사고가 중요한 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역사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세계가 진실이 은폐되도록 방치하거나 왜곡을 허용하면 홀로도모로 같은 비극은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21세기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그 어떤 모습과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예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네요. 네, 기자님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